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면서 저도 조합 데이터표 역시나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 단 두 조합만으로, 두폴 두 조합만으로만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7번을 기록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투명한 또 적중 내역들 공개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숲TV 놀러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방송국 게시판 최상단 개인 통산 기록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번 달이었죠.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해가지고 단 6일 만에 초강승부, 중강승부, 강승부, 중승부까지 또 싹 다 적중해 주게 된 기록들 요거 하나 또 채워드렸고, 실제 적중 게시글들 링크입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당시에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직접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제가 그 댓글창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기존에 받아보던 그 카카오톡이 잠깐 보류되게 되면서 이쪽으로 좀 옮겼으니까 기존에 또 카톡 분들도 요거 들으시면은 빠르게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남은 일수는 역시나 보상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가입하실 분들도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추가적으로 숲TV 또 참여하시게 되시면은 일요일까지 주 패키지 단위나 월 패키지 단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6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숲TV에서도 하루 패키지는 딱히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분석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6월 한 달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좀 분석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또 주 패키지부터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야구 교류전 3일차인데 일단 우리가 첫날도 금액 업으로 적중, 그리고 이제 둘째 날도 금액 올려서 적중. 그러니까 교류전이라는 게 제가 이제 개인 통산 최다 11연승 기록이 또 있기 때문에 나름 좀 자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 3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다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승 구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평소 때보다 저는 좀 전체적으로 좋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중강 승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는 이제 그 교류전 당시 때 11연승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방송 여러분들 숲TV 생방송 오게 되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어제 이게 주간이거든요. 1순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배 그리고 무승부 좋아 보이는 거 요거 5배당짜리였습니다. 요런 거 다 공개해드리는데 어제 싹 다 갖고 왔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중강 승부기 때문에 1순위 공개는 좀 어렵겠지만 역배나 무승부 그리고 좋아 보이는 언더오바 구간 같은 거 요런 거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지바롯데와 요미우리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바롯데 오늘 선발 투수가 타니치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3.8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요미 선발 투수가 드디어 2투수가 나오죠. 야마사키 이오리 선수입니다. 6승 1패 방어율 1.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바롯데가 승리하면 언더입니다. 요미우리가 승리한다면 오바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발진들의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요미우리가 압도적으로 좋죠. 야마사키 이오리라는 선수를 지금 현 시점에 요미우리의 그 1 선발 선수입니다. 메이리 승부님 별풍선 이런 선수를 250개 꺼내들기 적중 때문에 당연하게도 마운드에서는 요미우리가 앞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나,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어제도 제가 그 두 경기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 교류전이란 특성상 아무래도 이 신인 투수들과 그러니까 어린 투수들과 베테랑 투수들, 경험치가 많은 투수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뱅크와 주니치 경기에서 주니치 선발 투수 미우라가 어쨌든 루키 투수였고 터졌죠. 제가 어제 터진다고 말씀드렸고, 소프트뱅크는 제가 어제 이 주력 몰빵으로 또 가져갔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니오넴 한신 경기도 한신 선발 투수 몬베츠 제가 터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초반부터 터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야마사키 이오리가
지바롯데 상대로 통산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꽤 괜찮게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이제 그 구위몰빵 투수 그리고 하이페이스트볼을 쓰는 투수가 원정 경기, 특히나 교류전에서 원정 경기를 떠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불안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 그러니까 타네이치와 그리고 야마사키의 개개인의 세부적인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이번 시즌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투수가 야마사키 이오리긴 한데, 다만 어쨌든 지바롯데 홈구장, 조조마린 홈구장이기도 하고, 어제도 보시면은 지바롯데가 홈발을 굉장히 또 잘 받기도 했죠. 마지막에 지바롯데 불펜들이 흔들리면서 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는 그래도 지바롯데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요거는 어쨌든 경험치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바롯데가 오늘 경기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이 타니치와 그리고 야마사키 이오리, 이 두 투수 간의 이 밸런스, 그러니까 경험치의 대결이 좀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바롯데 쪽을 좀 보고 싶어요. 일단은 한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1승 0패 지금 지바롯데가 앞서고 있고, 오늘이 이제 위닝 시리즈 포지션인데, 또 지바롯데가 홈 경기에서 생각보다 위닝 시리즈를 또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요미우리 쪽으로 한번 기웃거려 보시겠지만, 사실상 저는 요미우리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타선에서 게임을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발 마운드에서는 지바롯데가 좀 앞서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 경기는 저는 일단 언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지바롯데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도 접근하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배당 상관없이 나는 그냥 베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바롯데 프랜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요미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언더, 그러니까 6.5기 때문에 언더가 날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 먼저 보고 지바롯데 프랜, 그 다음에 역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미가 이긴다면은 제가 볼 때 타니치를 빠르게 털어내는 데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소프트뱅크랑 주니치. 요거 소프트뱅크랑 주니치 경기. 제육볶음탕님 별풍선 250개 적중 기원. 어제도 우리가 생방송에서 이제 일이 하나 있었죠. 어떤 이제 시청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반말 찍찍해대면서 이제 뭐 마다야 저기 뭐 일본 야구 픽 하나 줘봐라. 그래서 제가 어제 1순위로 소프트뱅크 마헨을 권장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주니치 자꾸 역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니치 역배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류전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주니치가 사실 교류전이 아니면 소뱅을 만날 일도 없겠습니다만, 주니치가 일반 리그 경기라고 하더라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타격값이 너무 떨어집니다. OPS가 5할 때밖에 안 돼요. 주니치 원정 경기는. 그만큼 사실 주니치 원정 경기는 웬만하면 컨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제 신인 투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소뱅 마헨을 권장을 드렸고, 제가 어제 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소프트뱅크 1차전, 2차전 제가 주력으로 다 써먹었잖아요. 오늘 어제 만약에 소프트뱅크가 또 주니치를 잡게 되면은 오늘도 이길 것이다, 수입까지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류전 특성상 홈팀이 좀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리그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컨셉 자체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지금 보면은 1차전, 2차전, 3차전 동안 웬만하면 좋은 투수를, 홈에서 좋은 투수들을 다 내보내고 있단 말이지. 오늘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제키 토모이사 3승 3패 방어율 2.61점대인데, 이 선수 또한 홈 경기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아마 소프트뱅크가 원정 가가지고 조금 부진할 거예요. 그만큼 홈 경기에서 저는 좀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주니치 선발 투수 카네마루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0승 1패 방어율 1.5점대, 심지어 원정 경기 방어율이 0점대로 더 잘 던지는 투수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유라란 선수도 원정을 더 잘 던지는 신인 투수인데 경험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카네마루도 사실 경험치가 많은 투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원정 경기에서 마운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고, 추가적으로 타선도 최근에 원정 OPS가 5할 때밖에 안 된다. 결국 주니치 선발 투수 카네마루 같은 경우에도 좌투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님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소프트뱅크는 좌상바다, 이거를 공식처럼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자꾸 대입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물론 소프트뱅크가 좌투수보다 우투수에게 더 강하긴 합니다. 우투수 상대로 6할 6푼 OPS가, 그리고 이제 좌투수 상대로는 6할 3푼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좌투수 상대로 좀 약한 건 맞긴 합니다만, 말씀드렸죠. 소프트뱅크가 좌투수 상대로 약하다, 6할 3푼이 나온다.
주니치는 원정 경기 OPS가 5할 2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상대적인 겁니다. 뭐든 이 스포츠라는 것은 고려해 보았을 때는 당연하게도 주니치 따봤다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뭐 이제 선발과 불펜과 타선에서 모두 앞서는 경기라고 보긴 하는데 한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있어. 다 좋아,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카네마루가 슬라이더에 엄청나게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주니치 투수.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뱅크란 팀 자체 그리고 한신 요 두 팀이 슬라이더를 굉장히 못 치던데 어제 제가 이제 구종 분석이자 형들은 자꾸 과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제 주니치 선발 투수 미우라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가 제일 약했거든요. 던지는 구종 중에서 이제 피장 타율이 대부분 다 슬라이더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어제 보면은 장타 만들어낼 때 죄다 슬라이더 때려내면서 다 장타 만들어냈잖아요. 카네마루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슬라이더로 피안타가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미스터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아마 슬라이더 가지고 아마 조질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그래서 요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아요. 6.5점이기 때문에 아마 주니치도 많은 실점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기긴 할 건데 어제처럼 막 마힌승을 동반한 승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일반승과 언더 그리고 이제 핸디캡은 주니치 프랜승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리오네가 한신 경기. 포메라인 형님 봐드릴게요. 잠시만. 포메라인 형님이 보자. 대상자에 있는데 형님 바로 다시 재발송해 드릴게요. 형님 오늘 스팸함으로 갔나? 형님 잠깐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형님. 그리고 아까 제육볶음탕 요 형님도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가봅시다. 우리 풍차하늘 형님 어서 오시고 다음은 리오넴과 한신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호소노 하루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0승 0패, 방어율 0.69점대.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리오넴인데 그러니까 이게 리오넴 어제 제가 또 리오넴 그 승리를 형들한테 또 예측을 해드렸고 고배당에다가도 형들한테 또 주력으로 또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어제 그 리오넴이란 팀은 포신 페스티벌을 잘 치는 팀입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모든 주구종 중에서도 포신 페스티벌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이 가장 높아. 근데 어제 선발 등판하는 한신의 몬베츠가 포신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갔단 말이지. 어제 리오넴이 공략하는 거 보면 대부분 포신 페스티벌 공략하기도 했죠. 그리고 몬베츠가 자꾸 맞아 나가니까 볼이 날리면서 또 주자 쌓아놓고 또 쳐맞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오늘 리오넴 선발 투수 호소노 하루키 리오넴은 지금 거의 투수 왕국이거든요. 7선발까지가 단단한데 이 호소노 하루키 이번 시즌 데뷔해가지고 뭐 정말 미친 피칭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위값이 정말 좋아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세이브의 타네이치와 좀 비교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투수는 분명하다. 아직까지 호소노가 홈 경기에서 실점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루키 투수들 그리고 구위의 힘이 좋은 투수들은 홈 경기에서 잘 던져요. 딱히 제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호소노 하루키의 오늘도 좀 강세는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그겁니다. 한신이 어쨌든 제가 슬라이더에 약점이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소노 하루키가 슬라이더를 잘 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의 대부분이 직선 구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케이션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그 야마사키 이오리 프리베이드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류전이란 특성상 신인 투수들이 잘 던질 수 있는 구조는 일단 절대 아니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홈 경기라는 거. 그러니까 신인 투수가 원정 경기 선발 등판했을 때나 우리가 반대팀을 강하게 볼 수 있지. 이게 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헷갈리는 경기긴 합니다만 오늘 한신 선발 투수가 듀플란티어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1.8점대인데 이 선수 원정 경기에서 아직까지 실점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두 선수가 모두 홈에서 제로, 원정에서 제로. 이 두 투수가 맞붙는다라는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 듀플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피홈런 리스크가 거의 없는 투수죠. 전체적으로 이제 듀플란티어도 충분히 이제 사이즈가 워낙 또 좋은 투수고 제가 볼 때 지금 던지는 일본 야구 통틀어서 외국인 투수 중에서 딱 두 선수
지바 롯데의 오스틴 보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한신의 듀플란티어, 요 두 선수가 저는 가장 잘 던지는 두 투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 6.5점, 이거는 진짜 잘못 준 게 아닌가. 이게 6.5점인 이유는 뭐냐면 듀플란티어가 터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터지더라도 호소노 하루키가 터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거 한신 승, 그리고 또는 요거 무승부, 네, 승 1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기겠죠. 많이 나와봐야 3대2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언더, 6.5로 간다면 언더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1차전 경기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같은 경기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는 제가 어쨌든 형들한테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였죠, 그게. 몸배치가 선발 등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는. 자, 다음은 오릭스와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에스피노자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0승 3패, 방어율 2.76점대고,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랜만에 이제 또 보는 친구죠. 아두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첫 선발 등판인데, 그러니까 이거 그 라이브 스코어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아두아가 흑인이거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 아두아가 흑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맞붙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두아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히로시마 팜에서, 2군 팜에서 직접 키워서 올려보낸 이 일본인이에요. 피 자체는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수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두아 마코토 같은 경우에도 제 지난 시즌이었죠. 홈 경기에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도 구위가 상당히 좋은 투수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가 원정이 좀 약한데 이유가 뭐냐면 볼이 정말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 얘가 그 제구 기복이 좀 복불복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볼넷 비율이 삼진보다 더 많을 때도 많았고,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릭스 선발 투수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릭스에서는 나름 믿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투수는 맞다. 다만 이번 시즌에 에스피노자가 좀 피안타율이 좀 높습니다. 평소보다 지난 시즌보다 좀 많이 높아진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WHIP가 1.4 정도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는 양쪽에 타격전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어쨌든 오릭스의 타선 자체가 현재 지금 리그 1위를 달려주고 있고, 물론 좀 기복이 있는 타선이긴 합니다만, 아두아가 첫 경기부터 좀 잘, 교류전 첫 경기부터 잘 던질 거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오릭스 승에다가 저는 마헨승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오릭스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헨을 동반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오늘 오릭스 일반승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마헨승으로 배당을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야구가 홈 경기 마헨을 안 건드리는 게 정석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어제 또 소프트뱅크 마헨승을 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게 1.5가 아니라 2.3배당으로 꺾어 먹어볼만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릭스 승, 그리고 마헨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자님 가능합니다. 이따 이거 프리뷰 끝난 다음에 한번 봐드릴게요. 자, 다음은 라쿠텐과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제 요코하마 가셔가지고 낭패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언더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라쿠텐 홈구장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라쿠텐이 홈구장에서 변수가 좀 많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 구단 중에서 홈 경기에서 좀 변수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팀들이 라쿠텐, 그 다음에 요코하마, 그 다음에 야쿠르트, 요렇게 세 팀들인데, 이 세 팀들의 공통점이 있죠. 홈 경기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빠따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좀 도깨비 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라쿠텐 홈구장 교류전은 웬만하면은 뭐 상대팀이 엄청 좋아 보이지 않는 이상 컨택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라쿠텐 선발 투수가 타키나카 료타입니다. 사실상 이제 1, 2 선발이죠. 라쿠텐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이번 시즌은 2승 3패. 방어율 3.5점대로 다소 조금은 아쉬운 시즌을 보내주고 있다.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앤서니 K 4승 2패, 방어율 1.1점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역시나 똑같습니다. 타키나카 료타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그런 부분들. 홈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1할이 안 됩니다. 8푼이에요, 8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라쿠텐 어쨌든 교류전에서 홈 경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배당 상관없이 베팅하실 분들은 라쿠텐 프랜스만 보세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솔직히 오바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이 원투 펀치들이다 보니까 좀 언더 쪽으로 보는 게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일단 라쿠텐 프랜스 요거 하나만 보고 언더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역배까지도 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이거는. 그러니까 2점 차 지더라도 2점 차 안쪽으로는 떨어질 만한 경기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이브랑 야쿠르트 경기인데, 자,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입을 모아서 너도 나도 무지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 하나, 바로 세이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쿠르트는 팀이 아니다. 정말 얘들이 지금 열 몇 경기 동안 2득점 이상을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야쿠르트가 최근에 좀 부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으로 먹고 사는 팀이 타격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죠. 마운드는 마운드대로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좀 특수성이 있는 경기가 이 경기인데, 다만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교류전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겠다. 일단 세이브 선발 투수가 오늘 스가이 시냐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4승 2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야쿠 선발 투수가 아빌라 0승 2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교류전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신인 투수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아무래도 좀 낯선 환경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세이브 선발 투수 스가이 시냐 같은 경우에도 루키 투수죠. 루키 투수고 경험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물론 홈 경기에서 정말 잘 던지긴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8푼대에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방어율도 0점대죠. 상당히 또 좋은 선수는 맞습니다만, 야쿠르트의 부진이 일단 너무 길기도 하고,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타선이 좋은 건 절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스가이 시냐가 자칫 튼들리기라도 한다고 한다면 이 경기는 야쿠르트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세이브가 점수를 만들어내는 타선의 대부분의 힘들이 와타나베를 중심으로 홈런이나 또는 장타로 게임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오늘 야쿠르트 선발 투수 아빌라의 강점이 피장타를 거의 안 맞습니다. 지금 얘가 홈런이 하나도 없거든요. 피홈런이 없는 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빌라가 못 던질 거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요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거나, 스가이 시냐가 잘 던질 수도 있으니까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거나, 저는 이거는 야쿠 역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이브가 지금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가지고 온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1차전에서는 우리가 주력으로 가져갔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4대2가 또 나오기도 했죠. 세이브가 또 잘 가지고 왔는데, 두 경기 다 어쨌든 저기 누구야, 어제는 엊그저께는 쟤를 내보냈잖아요. 그 스미다치로. 어제는 또 엊그저께는 스미다치로를 내보내면서 성과를 내기도 했고, 또 이제 어제는 와타나베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오늘 스가이는 솔직히 앞에 던졌던 그 두 선발보다는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요거 야쿠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 순서대로 보자면은 야쿠 언더 먼저, 프랜승 역배 순서대로. 자, 다음은 이제 국내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잠깐만. 오케이. 자, 두산과 기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오바 하나만 보도록 하겠고요. 솔직히 언더오바 기준점에서 살짝 의아했습니다. 9.5점, 10.5점이 아니라 8.5점을 쥐어줬고, 두산 선발 투수가 최원준 0승 5패 방어율 5점대고요. 기아 선발 투수가 김도현 선수 2승 3패 방어율 3점대인데, 김도현 선수가 던지는 로케이션들이, 그러니까 직선 구종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산 상대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이미 챔피언에서 6이닝간 3실점을 했죠. 물론 이게 퀄리티 스타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6이닝간 3실점이면은 사실 잘 던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방어율이 4.5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산 선발 투수 최원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그 직선 구종에 대한 힘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아처럼 이제 직선
강성 구종에 대한 장타 팀들을 만났을 때 더 위험할 수밖에 없죠. 이번 시즌 이미 4이닝간 4실점, 5이닝간 4실점 둘 다 안 좋았습니다. 홈과 원정 다 터졌죠. 그런 부분에서는 8.5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이거는 선발 투수들만 해도 벌써 저는 8점은 주고 시작할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는 오바 볼게요. 오바 말고는 찍을 게 없어 보인다. 심지어 이 오바도 충분히 배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화와 그리고 KT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도배 형님도 제가 6월 동안에 여러분 형님 요거 주 패키지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 패키지로 형님 또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화랑 KT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 선발 투수가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5승 2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KT 선발 투수가 오늘 헤이수스입니다. 4승 4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일단 요 경기는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헤이수스 선수도 그렇고 둘 다 뭐 완벽한 구위와 제고를 함께 겸비하고 있는 베테랑 투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헤이수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이미 ABS를 적응했던 그런 투수고 KT라는 어떻게 본다면 마운드가 안정감 있는 팀으로 와서 더 살아나고 있는 케이스. 류현진 선수는 지난 시즌 ABS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선수였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부터는 다시 한번 ABS 존 적응을 해서 핀포인트 제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좋습니다.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거의 뭐 2.2점대, 원정 경기가 3점대니까 1점 정도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좀 장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류현진 선수의 또 강점이 존을 넓게 쓰기 때문에 KT처럼 어떻게 본다면 볼을 좀 많이 지켜보거나 또는 본인들이 치고 싶은 구종에만 방망이를 내보내는 팀들 상대로도 강점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이거는 상성 자체가 류현진이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류현진이 지난 시즌 KT를 상대로 좀 약했죠. 상대는 좀 약했다라는 거. 그게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는 한다라는 거. KT 선발 투수 헤이수스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다 잘 던지는 투수가 맞습니다. 다만 이제 헤이수스가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피홈런 리스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한화가 생각보다 홈구장에서 장타력이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저는 한화 쪽으로 좀 접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한화가 역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수입전이라는 좀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한화가 진다고 하더라도 2점차 이상으로 질만한 게임은 아니겠죠. KT나 또 지금 뭐 신세계는 많이 살아났지만 KT가 이제 우르크 그러니까 타격 평균 집 효율성이 좋은 또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거 한화 프랜승은 굉장히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놓고 보고요. 요거 KT 전반승은 KT를 보겠습니다. 오히려 전반 쪽은 KT가 리드를 잡을 것 같고 어제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후반전 가가지고 한화가 뒤집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 한화가 투타 밸런스가 좋을 때 좀 성적들이 훌륭한 편이죠. 그리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전 요거 한화 프랜승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바 마지막으로 KT 전반승 요렇게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성이 굉장히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요 경기는 요거 좀 없앨게요. 그 다음은 NC와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요렇게 봅니다. 주력으로 쓸만한 경기는 절대 아니고요. 오두병님 그거 채팅을 쳐드릴게요. 네, 채팅창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자, NC랑 LG 경기는 이거는 주력으로 써먹을 만한 경기는 아닌데 우리가 고배당으로 써먹을 만한 경기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C 선발 투수는 라일리입니다. 7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LG 선발 투수가 에르난데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은 4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라일리가 직전 경기 한화한테 6이닝간 6실점 이제 당했는데 그러니까 슬라이더라는 구종 자체가 뭔가 이제 뭐 사회인 야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던지기 쉬운 구종이면서도 포심 다음으로 우리가 바로 배우는 게 포크볼 아니면 슬라이더잖아요. 정말 던지기 쉬운 구종이고 못 던지는 투수들이 없는 반면에 홈런이 나오기에도 가장 적합한 또 구종이 슬라이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외국인 투수들을 좀 볼 때
첫 번째로는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구동 가치를 먼저 보고 두 번째로는 슬라이드를 좀 보는데 라일리가 슬라이드가 좀 안 좋습니다. 슬라이드에 대한 피장타율이 너무나도 높고 직전 경기 한화한테 터질 때도 보면은 장타의 대부분이 다 슬라이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LG 상대로도 좀 이제 뭐랄까요, 이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 LG 상대로 이번 시즌 5이닝간 9실점 한 번 있었고요. 6이닝간 또 무실점도 한 번 있었습니다. 6이닝간 무실점 당시에는 잠실이라는 좀 넓은 구장이었기 때문에 다만 요때도 워낙에 뜬공이 많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 좀 위험하다. 결국에는 LG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LG가 원정에서 경기를 뛸 때 그리고 장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들은 웬만하면 그냥 마인 찍으세요. 그러니까 1차전도 보시면 15대 0으로 이겼잖아.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NC 보실 분들은 아싸리 NC 역배를 보시거나 아니면 LG 보실 분들은 2.5 마인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요 경기 저는 아예 LG 2.5 마인을 봐버릴게요. 배당도 보니까 3배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LG 승 마인 승 오바, 마인을 2.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세계랑 삼성 경기입니다. 신세계 선발 투수가 오늘 화이트입니다. 4승 1패, 방어율 2.7점대고요. 삼성 선발 투수가 좌승현입니다. 1승 6패, 방어율 5.7점대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세계가 이기면 언더일 겁니다. 전반적으로 마운드의 경쟁력을 보여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바가 날 것 같은데 일단 선발 마운드에서는 완벽한 신세계의 우위죠. 그러니까 요 경기 형들 신세계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전반승을 가세요. 이거 지금 풀이닝 승리가 1.5배인데 아마 전반승 배당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수입전입니다. 수입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SSG 홈 경기고 추가적으로 지금 신세계에 불펜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삼성이랑 2차전을 하면서 이제 좋은 투수들을 필승조 라인들을 대부분 다 기용을 했죠. 노경은도 2연투, 이로운도 2연투, 조병헌도 2연투입니다. 오늘 얘들 다 못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공 개수도 많습니다. 노경은은 32개, 그리고 조병헌 같은 경우에도 40개가 넘어가고 이로운은 거의 50개 가까이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이트가 더 잘 던지는 건 알겠습니다. 뭐 화이트와 뭐 좌승현이 붙었을 때 당연하게도 화이트가 낫다라는 건 맞죠. 또 홈 경기이기도 하니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화이트가 내려간 다음에 올려보낼 만한 투수가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 요거는 마지막에 삼성이 타격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일단 오바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 프랜승 보겠습니다. 신세계 가실 분들은 전반승으로 베팅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자, 다음은 롯데랑 키움 경기입니다. 분석 안 하겠습니다. 롯데승, 롯데마인승,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사실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박세웅은 믿고 볼 수는 없는 투수긴 해요. 다만 이제 어제 제가 롯데를 좀 좋게 봤던 건 사직이었기 때문인데 박세웅을 믿고 사실 롯데를 컨택한 건 아니긴 합니다. 사직이기 때문인데 뭐 어제 김윤하기도 했고 선발 투수가. 다만 오늘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롯데 선발 투수가 데이비슨. 롯데 지금 1선발입니다. 가장 잘 던지는 투수고요. 키움에도 어떻게 본다면 하영민 선수가 국내 투수 중에선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맞긴 합니다만 하영민 선수는 고척돔 전용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좀 심한 투수죠. 하영민 선수가 고척돔에서 이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되긴 하는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8점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 롯데승의 롯데 마힌승까지 보십시오. 언더바는 데이비슨이 잘 던질 겁니다.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11경기 깔끔하게 프레뷰를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영상 빠르게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 또 숲TV 형님들은 전체표도 띄워드릴 테니까 추천수 미리 눌러주시고 오늘 또 뭐 역배나 아니면은 뭐 무승부 좋아 보이는 경기들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다들 또 추천수 좀 많이 좀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